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 본부를 맡고 있는 신재훈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형 펀드라든지 부동산, 채권형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채권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 진출을 하고 5년 정도 증권사와 그리고 보험사에서 근무 경력을 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잠깐 미국에서 MBA를 졸업을 하고 2009년부터 현재 미래에셋에서 채권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MBTI 아시면 MBTI 네. 알려주실 수 있어요? ISTJ, 그러니까 ETJ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아세요? ETJ가 사실은 제일 비중이 높은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더라도 ISTJ는 흔히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성격을 보면은 좀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약간 좀 이제 공부벌레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MBTI랑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 I, 내향성이 약간 E 쪽으로, 그 다음에 S가 약간 N 쪽으로, 직관적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후천적으로 좀 터득이 된 것 같은데요. 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피드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이제 평소 생활하시는 생활 패턴을 이제 갓생으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6시 정도에 일어나면은 한 6시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출근은 대략 한 7시 반에서 이제 8시 정도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간밤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어떤 뉴스를 이제 요약해주는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굳이 특별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출근을 해서 제가 제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목표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8시에서 9시까지는 저희 운용력들,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력들과 이제 운용협의회, 그리고 세미나 등을 하고요. 9시부터 4시 반까지 금융시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최대한 트레이딩이라든지 운용 전략을 세우는데 최대한 이제 집중을 하고요. 보통 4시 반에서 한 5시 반 정도에는 기관 자금, 기관 투자자들에게 운용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회를 통해서 운용 전략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짬이 나면은 이제 한 30분 정도는 좀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복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좀 활용을 하는데요.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트레이딩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잘 했던 것, 그리고 특히나 제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착오라든지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제 약점이라든지 어떤 취약한 판단,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한 이후에는 지인들이라든지 이제 개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갖게 되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이제 저녁 약속은 9시 이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귀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큰 자금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귀가를 하면은 가족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저희 사춘기 중3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씻고 식탁에 주로 많이 앉아 있는 편입니다. 공부하는 저희 아이가 간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리고 엄마가 간식을 차려주면 이제 식탁에서 만나거든요. 10분이든 20분이든 자연스럽게 얘기할 시간을 갖게 되고, 저는 아무래도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시장은 24시간 계속 워킹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죠. 10시 반 전후로 해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해요. 월 초에는 고용 지표라든지, 최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월 중반에는 CPI 지수라든지, 월 말에는 PCE 지수 같은 물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10시 반 정도에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음 날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3터랑 1터랑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좋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귀가를 하고 이제 밤 늦은 시간에도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간혹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금융 시장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국면이 있어도 사실은 상당히 항상 새롭고 지루한 점이 없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2시 전후로 이제 자면서 이제 루틴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재테크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재테크라고 한다면 2030 세대들은 아마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채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 시장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채권 시장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큰 변수가 개별 기업 실적, 어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성장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을 알다 보면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을 보면 이제 개별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보는 것보다 좀 더 매크로하게 좀 글로벌 그 경제 측면에서, 매크로 측면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좀 매크로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30 더 지나가서 중장년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목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목돈을 굴릴 때 단순히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채권은 선입견이 있는데요. 정기예금보다 조금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내는 이런 보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 자본 이익까지 저희가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채권이라는 자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학생 시절에 그 학생 기자랑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럼 지금 2030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바둑에 빠져 있었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바둑 학원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거의 안 하고요. 그래서 바둑을 계속 두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기원 그 연구생에 들어가게 됐고요. 한국기원 연구생은 쉽게 말하면 프로기사, 사관생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얻었던 그런 레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대응했던 거라든지, 제가 잘 대응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기억을 했던 것도 사실 바둑을 두면서 복기를 했던 이제 그런 습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불확실한 국면에서 어떤 사활을 푸는 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승부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학부 시절에 어떤 학생 기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문학적인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2030 세대분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2030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커리어고를 세팅을 하고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분들은 보면은 열심히 사는데 커리어골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목표는 북쪽에 있는데 남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목표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의 커리어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세팅을 하고 아니면 변화를 하게 되면 튜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MZ세대들을 바라볼 때 뭐 일각에서는 고생을 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MZ세대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만 결정이 서면 행동을 반드시 옮겨라. 실천력으로 이어져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40, 5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2030들은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라밸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에너지를 뭔가 쏟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한 이후에 독점적인 역량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는 좀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야에서 마스터 경지에 올랐었을 때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이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좀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런 커리어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워라밸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추구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몰입 그리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재빈 기자님이 머니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뭐 댓글로 제 인터뷰 기사도 실린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로 뛰고 이제 취재를 하시는 것만큼 이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